안녕하세요. 하이. 오랜만에 돌아온 지원 개념 강의. 중간에 이 빠진 게 딱 세 부분 있더라고요. 요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해수랑 그리고 심층 순환이랑 그리고 그 에크만 수송에 관련된 얘기 그거만 찍어서 올려드리면은 딱 그냥 우주론까지 쫙 그냥 풀범위 개념 강의가 완성됩니다. 이 우리나라 주변 해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중요해요. 그냥 이 부분이 요즘 좀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도 있고 주요 포인트들을 외우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실질적인 데미지를 입는 부분이라서 사실 요 영상만 보러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양목도 있고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 해류는 여러분이 중요 포인트들 몇 가지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있을 때 완전 항상 베이스부터 바다가 우리나라가 반도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거가 곧 들어가 있는 게 만인데 어쨌든 간에 튀어나와 있는 거 반도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다 세 개가 있잖아요. 그 바다 세 개의 이름은 오른쪽이 여러분이 볼 때 이쪽이 서해 혹은 황해, 이쪽이 동해, 그 울릉도속도 있는데 그죠? 여기 아래가 남해, 그렇죠? 그래서 황해, 남해, 동해 이렇게 있습니다. 황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동고서저 지형이라 동쪽이 좀 높고 여기 산맥이 이렇게 쫙 있죠. 그리고 여기에 비가 쫙 내리면은 대부분의 퇴적물이 서해로 밀려 들어가서 막 모래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바다가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서해가 황해라는 이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중국 대륙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퇴적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랗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가 서해의 다른 말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황해, 남해, 동해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황해 같은 경우는 전체가 대륙붕. 우리가 대륙붕 어디서 배웠냐면 퇴적 환경에서 배웠었죠. 붕사면대 이렇게 가서. 그래서 퇴적 환경에서 대륙붕은 수심약 얼마 정도? 그쵸. 200m 정도보다 얕은 지점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륙붕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이 퇴적 환경 세 가지 파트 영상 꼭 보면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대륙붕 여기 있죠. 약 수심 200m보다 작은 지역. 그래서 황해는 전체가 대륙붕이라는 말은 황해의 수심은 전체적으로 어떻다? 굉장히 얕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특징이에요. 얘로 사실은 표층 수온의 연교차라든가 아니면 염분까지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황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해는 제일 큰 특징이 뭐다? 엄청 얕다. 그래서 만약에 빙하기가 도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왜 낮아지냐?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어니까, 둘째적으로는 열 팽창이 아니라 반대로 열 수축하니까 쫙 해수면이 낮아진다면 황해가 사라져서 우리가 중국을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말을 하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황해는 그 정도로 수심이 얕구나를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연교차 물어볼게요. 연교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수온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여름에 올라갔다가 겨울에 내려갔다가 할 거잖아요. 여름엔 더우니까 올라가고 겨울엔 차가우니까 내려오고 그 두 개의 최고와 최저점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교차가 황해는 최대인 지점이에요. 황해, 남해, 동해 중에 황해가 최대야. 왜 그러냐면 제일 얕은 바다가 황해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확 달궈졌다가 겨울철에 확 식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이 이 종이컵에 있는 물 데필 때랑 진짜 막 이만큼 2리터짜리 생수통에 있는 물 데울 때랑 언제가 더 빨리 올라가요? 당연히 물의 양이 적은 데에서 더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연교차가 최대인 지점이다. 또한 표층 염분값은 최소가 되는 지점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사실 거의 주요한 영역인데 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막 들어와요. 강물 막 이런 게 쫙쫙쫙 퇴적물이랑 같이. 그래서 여기는 표층 염분이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밍밍한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 바다 중에 제일 표층 염분이 낮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간 논외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황해는 그럼 얼마나 낮은데 평균 약 44m 정도로 진짜 얕습니다. 물론 익사해서 죽기에는 딱 좋은 깊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상 알고 계실 테지만은 동해를 놀러 갔을 때에 비해서 황해를 놀러 갔을 때 갯벌도 많고 그리고 막 물이 쫙 빠졌을 때와 쫙 들어왔을 때 즉 간조와 완조 사이의 갭 차이도 크죠. 그래서 해양 퇴적 쪽 공부 잘하셨는지 볼까? 쫙 들어온 만조, 쫙 나간 간조 그 사이의 영역 조간대 만조와 간조 사이 간 조간대
다른 말로는 갯벌. 그거는 육상환경, 해양환경, 연안환경 언제? 연안환경. 그죠? 기억하셔야 된다. 이에 비해서 남해로 한번 가볼게요. 남해. 남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왼쪽 지도랑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위에서 우리가 표층순환 공부하고 오셨지만은 우리나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친구는 북쪽 대류가 쫙 와서 대륙에 부딪혀서 생긴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부딪혀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 난류. 난류는 따뜻한 해류라고 그냥 말하면 안 되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는 해류가 난류라고 했었죠. 요 크로시오 해류,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본 그림이 사실은 요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기 때문에 고온고염의 특징이 있고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파생되냐면 황해 쪽으로 들어온 황해 난류와 또 이렇게 들어오는 동안 난류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황해 난류, 동안 난류 이름 외워야 됩니다. 스시마 난류는 모르셔도 돼요. 황해에 들어가는 황해 난류, 동해 쪽에 가는 동안 난류 이거 두 개는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쫙 이렇게 오는데 남해 얘기하고 있었죠. 남해는 계속해서 쿠로시오 해류가 계속해서 북쪽 대류 부딪혀서 올라오고 북쪽 대류 부딪혀서 올라오고 이 친구는 지구가 자전을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중 영향을 주는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는 이 연중 쿠로시오 난류가 온다. 그래서 굉장히 고온이고 고염인 이 해류에 영향을 받는다가 포인트. 아까 황해는 포인트가 뭐? 수심이 엄청 낮다. 남해의 포인트는 뭐? 쿠로시오 해류가 계속 연중 고온 고염 해류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층수온의 연교차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일 적어요. 왜? 여름에도 따뜻하고 짠 해수, 겨울에도 따뜻하고 짠 해수가 계속 올라오니까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나긴 나지만 황해만큼 극심하게 나진 않는다. 두 번째, 아까 표층 염분. 황해에서는 담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서 최소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해 같은 경우는 고온 고염의 난류가 계속해서 올려다가 짠 물을 갖다 주기 때문에 표층 염분 값은 이 세 면의 바다 중에 제일 크다. 되죠? 마지막 동해 가겠습니다. 동해는 특징이 뭐냐면 쿠로시오 해한류로부터 파생된 동한 난류가 올라오는데 이 친구가 위에서 내려오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찬 해류인 한류와 만나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 유일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리만 해류까지는 사실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북한 한류는 꼭 아셔야 돼요.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는 북한의 찬물, 북한 한류라는 거죠.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동해라는 건데요. 그 만나는 지점을 조금 더 유식하게 말을 하면요.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업이 너무 잘 되는, 조업이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 그래서 조경수역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저도 학생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찬물이랑 한류랑 난류랑 만나면 왜 그게 조경수역이 되지?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찬물고기, 따뜻한 물고기가 다 잡히니까 그래서 조경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한류는 요거죠. 동한 난류는 요거죠. 이 두 개의 각각의 특징, 결국에는 사실은 북한과 동한을 빼고 한류와 난류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류는 수온이 낮고 염분은 낮아서 용존산수량과 양념은 높은, 난류는 고온 고염이라 용존산수량 양념은 낮은, 뭐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겨울철의 표층 수온 같은 경우는 결국엔 얘도 똑같은 건데 겨울만 떼놓고 연중 연교차가 아니라 겨울만 떼놓고 그 추운 시즌의 수온 분포 비교를 딱 해보면 황해, 동해, 남해 순으로 커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유는 똑같아요. 황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심이 약 44m로 얕기 때문에 이미 팍 식었어. 겨울이 되자마자. 제일 낮고. 남해는 계속 연중 쿠로시오 난류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뜻하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입수할 정도는 아니에요. 차갑긴 해요. 그래서 됐지?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특징 딱 기억하시면 된다. 정리해드리면 황해는 모든 키워드가 얕다에 기인하고 남해는 모든 키워드가 따뜻한 쿠로시오, 고온 고염의 쿠로시오 해류에 기인하고 동해는 두 개가 만난다. 조경수역의 키워드가 기인한다. 됐지? 자, 1등급을 노리는 분들 그리고 만점과 3점 다 맞추는 거 목표로 하시는 분들 너무 중요한 꿀팁 전수 갑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수온과 염분 분포를 해석해 드릴 건데 얘는요 실제로 문제가 진짜 많이 출제되고 솔직히 말하면 그 문제 출제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봐봐. 뭐냐면 지금 여기 달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 달도 지워놓고 이 그림이 달에 따른 수온인지 혹은 이 그림이 달에 따른 염분인지 다 매칭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딱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몇 월의 수온인지 몇 월의 염분인지 이런 거를 다 맞출 수 있게 해드릴게. 봐봐. 일단 첫 번째로
요 그림이 수온 그래프일지 요 그림이 수온 그래프일지를 한번 맞춰볼래요? 잠깐 3초 시간 줄게. 요게 수온일지 요게 수온일지. 하나 둘 셋. 첫 번째 게 수온 그래프고요. 2월과 8월에 따르는 수온. 두 번째가 염분입니다. 표층 염분. 2월과 8월에 따른 염분. 그 근거가 뭘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표층 염분의 평균값은 얼마죠? 35 PSU. 이 그림 보세요. 35라는 숫자가 평균치인데도 불구하고 35라는 숫자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 그림은 염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되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35와 비슷한 숫자들이 막 나열되어 있죠. 거의 평균치가 34, 35 얘가 염분이 되는 거예요. 됐지? 1차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수온이고 얘가 염분인 거 찾았으면은 이제 관건은 그거죠. 얘가 수온인데 뭐가 2월 그래프고 뭐가 8월 그래프일 것이냐. 2월은 계절로 말하면 겨울, 8월은 계절로 말하면 여름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겨울과 여름을 찾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에이, 당연히 얘가 겨울, 얘가 여름. 왜? 언제가 온도가 높아요? 당연히 여름이 높으니까 숫자가 전체적으로 큰 게 여름, 작은 게 겨울. 아까 황해 키워드 뭐라고요? 수심이 얕다. 그래서 겨울철에 확 식고 여름철에 확 올라가서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 최대된다. 보여드릴까? 겨울철에 2월 황해는 거의 4도, 6도 막 이래요. 근데 황해 27도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연교차가 거의 한 20도가 넘네. 그렇죠? 근데 이에 비해서 제일 연교차 작은데 어디? 연중 고온 고염의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오는 남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해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14, 16도, 심지어 막 20도도 보여요. 근데 8월에도 높지. 28도 막 이렇게. 그래서 둘이 차이가 10도 정도 많이 잡아봐야, 그렇죠? 아까 황해는 20도가량 났는데 20도도 넘었는데 보이시죠? 연교차 최대, 연교차 최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겨울철만 떼놓고 봤을 때, 여기서만 봤을 때도 수온이 어디가 제일 높느냐? 여기서 고온 고염의 쿠로시오 난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남해가 실제로 해수가 제일 온도가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동해, 그 다음에 확 식은 황해. 표층 염분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5와 근접한 숫자들이 나열되고 있는 얘가 이제 표층 염분 그래프인데 언제가 여름이고 언제가 겨울인지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할까? 표층 염분이 높은 계절, 아니 낮은 계절이 언제죠? 낮은 계절? 그렇지, 여름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기후학적 특성상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돼 있죠. 여러분 우산 들고 막 다 젖고 여름이잖아, 그렇죠? 여름철에 집중 세요 막 이런 게 내리기 때문에 여름철에 보시면 숫자가 겨울에 비해서 좀 작아요. 선생님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림을 그림으로 보거나 그래프를 그래프로 보면 힘들다니까. 항상 한 지점을 찍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몰라, 그냥 여기가 좀 동글동글하니 여기가 보기 좋겠네. 여기랑 같은 지점을 봐요. 여기. 그럼 여기 33.8이잖아요. 얘는 34.1, 뭐 4.2, 34가 넘고 얘는 34가 안 넘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낮죠? 이 그림이 지금 더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름, 얘가 겨울 됐지. 너무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사실 이 그림보다 이 아래 그림을 보는 게 좋은데 얘가 더 잘 보여서. 여기 답이 나와 있어. 답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걸로 봐야 돼. 사실 이 등 표층 염분선이라 해야겠죠. 등 표층 염분선의 모양만 보고도 여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면 양쯔강 쪽을 봐요. 여기. 여름철에 강수량이 어떻다고요? 많아요. 그러면 표층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증백이 강이긴 한데 그거 외에도 담수의 유입도 해줘야 되잖아요. 증발장백이 강수량뿐만 아니라 담수의 유입. 담수의 유입이 심한 계절은 당연히 비가 많이 내리는 8월이에요. 그래서 중국 대륙으로부터 양쯔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담수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계절도 8월입니다. 그래서 저 양쯔강이 있는 지점을 보시면 요즘 양쯔강이 이 정도 위치는 알고 계시면 좋아. 그래서 양쯔강 기단이 여기 있잖아요. 보시면 겨울에 비해서 여름에 이 양쯔강 기단이 막 밀고 들어와서 기단이래. 양쯔강으로부터 담수가 막 밀고 들어와서 보시면 이 근처에 염분이 27, 28 이 정도로 확 낮잖아. 동일한 위도랑 비교해봤을 때 막 여긴 그래도 30대인데 여기는 20대잖아요. 27, 28. 왜 그런 거다? 8월 달에 담수가 막 들어오니까. 똑같은 지점을 비교해봤을 때도 겨울철에는 그 정도로 담수가 유입되지 않아서 33, 32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 양쯔강 부분에 뭔가 막 담수가 밀고 들어오고 같은 모양.
요게 그려져 있고 굉장히 낮게 표시된 요게 표층 염분 그래프의 여름 그래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와, 요 정도 알면은 여러분 더 이상 뭐 제가 이 우리나라 주변 해로에서 할 말이 없어. 실제로 이 그 개형을 통해서 감수이의 개형을 통해서 문제 푸는 게 작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11번 문제도 등장했고요. 올해 수능 특강 2025년 수능 특강에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잘 복습하시고 문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다 풀립니다. 굿.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